이어서는 조선의 도량형 정비, 화약과 무기의 개발, 용법의 개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제도 운영의 기준은 자입니다. 자로 대변되는 도량형은 측정의 기준인데요. 세금 수치뿐만 아니라 상거래에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국법을 대변합니다.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마패는 그의 지위를 나타내지만 그가 지닌 자는 국법의 정당한 운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미터법을 제외하고 동서양의 도량형 단위의 명은 몸의 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초는 손바디를 뜻하죠. 그런데 손바디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매우 임의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이를 국가적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죠. 국가적 표준이 될 측정 기준을 찾는 작업은 조선 왕조가 표방한 대로 유교 국가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전통 음악인 아악을 바탕으로 이 아악의 기준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 거대한 사업의 단초가 된 것이죠. 도량형의 측정 기준을 찾는데 음악이 무슨 관계인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불면 소리가 나는 원통형의 대나무인 황종률관이 아악의 기본을 담당합니다. 이 황종률관의 길이와 부피의 측정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황종률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관은 5색 가운데 중심으로 다른 4가지 색을 관장하는 황색 음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길이의 표준인 황종척을 만들었는데요. 이 외에도 옷감을 재는 포배척, 제사 지내는 그릇을 만드는 조래기척,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영조척, 천문 관측 기구나 거리 측정에 사용하는 주척을 만들었습니다. 또 부피의 기준도 정했는데요. 무게의 기준은 황종률관을 가득 채우는 우레 무기로 삼았습니다. 도량형과 관련한 법도 정비되었습니다. 관찰사에게 표준자를 보내어 도량형의 운용을 감독하게 했는데요. 또한 암행어사가 임금의 명을 받고 전국 곳곳을 돌 때 지녀야 하는 필수품이 바로 자였습니다. 도량형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즉 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자는 한양에서는 평시서에서, 지방에서는 지방관아 및 진영에서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도량형의 정비는 국가 통치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군주의 관상 수시를 위한 천문의기 제작,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법의 완성, 지도와 지리지를 만드는 일, 무기 제작 및 정비일, 엄밀한 금속 활자 제작 등은 모두 정확한 도량형 정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몸과 병을 다스리는 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과 처방에 따라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약을 짓기 위해 도량형 정비가 필수였습니다. 도량형이야말로 모든 제도의 으뜸이라 할 수 있죠. 조선이 건국되었다 해서 왜구와 오랑캐가 일시에 조용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을 시도 때도 없이 침입해 노략질을 해댔는데요. 국경과 해안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외적을 소탕하고 국경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토벌을 위해 마음대로 백성을 동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유교 국가에서 금기시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로서는 안정적인 화약 생산이 중요했습니다. 화약 제조는 염초라 불리는 질산칼륨을 생산해내는 일입니다. 염초 광산이 없는 조선에서는 흙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흙을 모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정제 과정을 거쳐 저녁에 쇠솥에서 증류의 결정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물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해 나오는 날카로운 침 모양 결정들이 바로 염초입니다. 이 염초에 숯과 유황을 잘 섞으면 화약이 완성됩니다. 염초는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구워놓고 시간이 지나면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염초를 구울 수는 없는데요. 염초를 추출할 수 있는 흙에는 잘 삭은 질소화합물, 즉 뜨거운 여름을 지내며 잘 분해된 동물의 변이 섞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무선이 알아낸 염초 제조법은 아들 최희산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건국 후 태조와 태종은 필요할 때만 최혜산을 불러 염초를 부었다고 해요. 하지만 세종은 최혜산에게 아예 관직을 내려 염초 제법을 정부 차원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약 제법은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생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기 역시 정부의 관리하에 개발되었습니다. 화약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하자 강력한 신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로 만든 화약의 힘으로 사거리가 향상되어 이전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돌이나 화살, 포탄 등을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약을 조금 쓰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적진의 머리 위에서 터져 철 쪼가리를 비처럼 뿌리는 포탄, 맵고 짙은 연기가 터져 나오는 포탄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이라는 의미의 화전 혹은 주화도 개발됐습니다. 화약으로 추진력을 주어 한꺼번에 여러 화살을 날아가게 만든 무기였습니다. 사전 총통, 팔전 총통 등이 설계되었지요. 화살 뒤쪽에 화약통을 매달아 불을 붙여 쏘아 올리면 화약이 터지면서 훨씬 멀리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많은 주화들을 동시에 더욱 멀리 발사할 뿐만 아니라 이동도 가능케 할 화차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화약이 폭발력을 버텨주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전입니다. 더불어 화포 무게도 줄고 크기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하게 제작된 화포들에는 천자니, 지자니 하면서 이름도 붙었는데요. 천지, 현, 황 하는 천자문을 우리가 1, 2, 3, 4 하듯이 붙인 것이죠. 모든 무기들은 많은 실험을 반복하여 길이, 무게, 두께, 화포 구멍, 화약의 무게, 심지 넣는 위치 등이 아주 꼼꼼하게 정해졌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총통 등록의 편찬을 통해 정리되고 표준화되었는데요. 이 작업은 도량형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총통 등록은 전국의 주요 군사지역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는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물자를 생산해 공급하는 군수 수송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체계 보완을 위해 훈민정음을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외구들이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할 시에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 책을 주고받았다는 징표를 병조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신임 관찰사의 부임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엄하게 관리하고 보관했음에도 이 청통 등록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국조 오래요의 병기도설과 세종실록의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국방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풍요로운 삶도 중요합니다. 조선 정부는 백성들을 위해 때를 알려주는 관상수시는 물론이고 농법도 개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위해 삼남 지방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의 농사법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 원나라 책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날씨와 땅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종조에 편찬된 농사직설은 다른 나라의 책을 모본으로 하지 않고 농사 잘 짓는 우리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 정리해 엮었습니다. 특히 삼남 지방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경지정리, 파종, 김매기와 수확 방식 등의 경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편찬되었지만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백성을 위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기후와 지형 탓에 농업을 주산업으로 삼기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정착 생활을 위해서는 농업의 확산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적당한 작물과 농법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농사직설에는 함경도, 평안도의 추운 기후에 요긴한 농사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두 지방은 땅은 비옥하지만 이곳 백성들이 좋은 농사법을 몰라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농사직설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벼농사법입니다. 노동력을 줄여주는 모내기법도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땅은 조선 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논에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내기철인 4월 말부터 6월까지 가뭄이 심해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모내기를 하려면 관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이 없는 곳에서 모내기를 하겠다고 버티면 씨 뿌리때를 놓쳐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죠. 그래서 조선초에는 이양법보다는 파종법이 권장되었습니다. 농사직설로 각 지방의 수령들의 인사곡과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이 책을 받은 수령들은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와 같은 농사의 때를 알리고 농사 기술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권농의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수령의 고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의 인쇄술, 도자기 기술, 화기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